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에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 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수술을 처분 신청과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정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에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과 관련된 후보자 고등학교 입학 졸업연도는 어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 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요구 자료 목록만 쭉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만요.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에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한 번에 10,000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 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하셔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를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자녀와 배우자 관련 그 자료에 비해서 이 황교안 총리나 과거 이한구 총리, 정홍 총리 의 자료 제출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병역면제 관련 후보자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좀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이제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갈등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 전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령 폐쇄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이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거 보면은 이제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또 보면은 43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탄핵 전, 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저희는 이런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무엇만 활성화되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